Decade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83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누구도 어떤 전문가, 심지어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셔도 틀릴 수가 있는 게 축구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최종 픽 영상에서 최종 픽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저를 따라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들어보시고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최종 픽 선택을 하시는 게 1등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1등 하신 구독자분이 생각이 나는데, 1등 하시고 감사하다고 연락을 주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랑 다르게 가져갔던 픽이 엘라스 대 유벤투스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엘라스의 패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1등 하신 분이 엘라스의 승으로 선택을 하셔서 굉장히 큰 이변에 적중을 하면서 1등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듯이 아무리 분석을 해도 운빨이 좀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 시청을 하시면서 맨날 풀bet만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꾸준하게 즐기시는 게 축구토토 승무패를 향한 저희의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저 배팅맨과 함께 83회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 최종픽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분들 전용 최종픽 영상에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멤버십 가입하시면 최종픽 영상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멤버십분들 최종픽 영상은 화면에 최종픽 이미지를 아예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고 영상 중간에 광고도 넣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뉴캐슬 대 첼시. 자, 이 경기의 경우는 기본적인 이번 시즌 기록만 비교를 해본다면 원정팀 첼시가 우세한 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골 기대값적인 측면도 그렇고 실제 득점 기록도 그렇고 첼시가 우세하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기대 실점값 대비 실제 실점 역시 첼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정팀인 첼시가 우세한 경기다라고 보이는 경기죠. 다만 이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첼시가 기본적으로 뉴캐슬보다 이번 시즌 점유율이 높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PPDA 수치, 즉 전방 압박 수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3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첼시가 주도권을 쥐고 전방 압박을 들어가면서 뉴캐슬의 골문을 노릴 텐데, 오히려 뉴캐슬의 경우가 패스의 다이렉트 스피드가 프리미어리그 3위를 기록 중으로 볼을 가져왔을 때 빠르게 앞으로 내주게 되면 첼시의 뒷공간이 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뉴캐슬의 주전 수비 자원인 댄번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크고 작은 부상들을 안고 있는 수비 자원들이 있어서 수비 쪽에서는 확실히 전력 누수가 있는 뉴캐슬이긴 하지만, 어차피 점유율을 내주고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난 상황에서 경기를 한다면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언제든지 대갈박 한 방이 있는 198cm 닉 볼테마드 선수가 최전방에 있고, 야심차게 영입한 요한의 위사 선수도 슬슬 뉴캐슬에 적응을 하면서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득점까지 터뜨려줬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록만 보고 함부로 첼시 쪽만 선택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컵 경기 포함 10번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원정팀이 승리한 적이 없을 만큼 강한 홈발을 받기도 하는 상성의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뉴캐슬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본머스 대 번리. 자, 홈팀 본머스는 현재 7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번리를 상대로는 확실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머스의 경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전방 압박 수치가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데, 번리의 경우는 뒤로 물러서 있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본머스의 강한 전방 압박에 수비 실책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보이고, 이번 시즌 본머스가 크로스 횟수 공동 2위를 기록 중인데, 원정팀 번니의 경우는 크로스 허용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라는 점에서 수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본머스가 가둬놓고 패는 상황에서 번니가 롱볼을 통한 카운터어택 한 방으로 득점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라일 포스터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결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번니는 쉽지 않다라고 보이고, 실제로 이번 시즌 번니의 카운터어택 득점은 단 1득점에 불과합니다. 또한 본머스의 경우가 세트피스 방어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번니가 이번 시즌 세트피스
팰리스를 활용한 득점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 하위권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최소한 본머스가 패배하는 이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적인 단서에서 본머스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번니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1승 6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승패로 갈린다라면 프리미어리그에서 골 기대값 8위를 기록 중인 세멘요 선수를 보유한 홈팀 본머스의 승리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머스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자, 4번 경기 울버햄튼 대 브랜드포. 사실 매 회차마다 제 머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는 팀이 바로 울버햄튼입니다. 왜 머리가 아프냐? 이게 경기 기록도 기록이지만 어떤 한 팀이 이렇게 1승도 없이 연패를 이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번에는 1승 하겠지. 이번에는 연패를 끊겠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 경기에 계속 투픽이나 지우개 찬스를 쓰게 됐는데 저는 이번에도 어쨌든 투픽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팅맨님, 이 울버햄튼 이 새끼들은 개같이 못하고 이거 아스날전에서는 아스날이 골을 못 넣으니까 지들이 그냥 두 골을 지네 골대에다 박아버리면서 패배하는 새끼들인데 돈 아까워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울버햄튼 패 가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투픽으로 선택하려는 이유가 브랜드포의 경우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득점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실점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전 미들 자원인 조단 앤더슨 선수와 팀 내 최다 득점자 이번 시즌 핫한 공격수로 떠오른 이고르 티아고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과 주전 윙어인 단고 오우타라 선수가 국대 차출이 되었기 때문에 공격으로 이어가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버햄튼은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공격수 아로코다레 선수가 국대 차출이 될 줄 알았는데 국대 차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스날전에서의 대갈박 골 감각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브랜드퍼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 중에 하나인데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점유율이 19위인 크리스탈 팰리스를 만났을 때 홈에서 점유율이 더 낮았던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번 경기 역시 브랜드퍼가 점유율을 더 낮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브랜드퍼가 기존에 보여주던 경기력이 잘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마무리는 안 됐지만 뒷공간으로 치고 달리는 스피드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경기 한번 울버햄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울버햄튼의 경우는 이미 승점을 조져놨기 때문에 무승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노빠꾸 경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원정팀 브랜드퍼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패턴적인 단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라치오 대 크레모네. 자, 홈팀 라치오의 경우는 주중 업로드드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축 자원의 결장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전 공격 자원인 블라에디아 선수가 국대 차출이 되면서 출전하지 못하고 이삭센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한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파르마와의 경기에서 너무 높게 들어간 태클로 퇴장 징계를 받은 마티아 자카니 그리고 쓸데없이 옆구리를 갈겨버리면서 퇴장을 받은 토마바시치 선수의 징계로 인한 결장도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득점력이 떨어지는 라치오의 전력 손실이 확실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크레모네세 같은 경우가 제이미 바디 선수를 활용한 라인 브레이킹이 위협적이고 보나촐리 같은 득점력 있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라치오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비 자원의 이탈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비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세리에에서 최소 실점 2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라치오가 패배하는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라치오의 승리도 단통으로 가져갈 수 없는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주전 자원의 공백과 골 결정력 부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크레모네세의 경우 이번 시즌 크로스 허용 횟수가 세리에에서 가장 많은 팀인데 라치오의 경우는 세리에에서 크로스를 가장 안 하는 팀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무승부는 함께 가져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득점이 잘 터져주고 카스텔라노스 선수나 칸셀리에리 같은 공격 자원이 있는 라치오이기 때문에 저는 라치오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토트넘 대 리버풀. 자, 이 경기 경우는 토트넘의 승리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경기로 토트넘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하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인데 토트넘 같은 경우가 이번 시즌 슈팅으로 이어진 실책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 단순히 슈팅을 허용한 것을 넘어서 실제로 실점을 한 게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뜬금포로 수비 진영 쪽에서 비용신 짓을 하면서 실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의 전방 압박에 토트넘의 수비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리버풀의 결장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사실상 모하메드 살라 선수의 경우 국대 차출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긴 하지만 팀 전력에 그렇게 최근 기량으로 봤을 때는 큰 손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가장 큰 손실로 보이는 건 소보슬라이 선수의 출전 불투명이 굉장히 리버풀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슬롯 감독이 생각보다 뭐 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 보고 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출전을 할 수도 있지만,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면 중원에서의 이 엄청난 활동량과 공간 창출, 전담 키커로서의 한방 능력을 잃어버리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이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 프리미어리그 공동 4위를 기록 중인데, 리버풀의 경우가 세트피스 실점 공동 2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토트넘도 득점에 대한 기대는 있다. 다만 승리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토트넘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다가, 보통 이렇게 주축 자원의 이 출전 불투명, 뭐 결장 의심 뭐 이런 게 떴을 때 꼭 선발로 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소보슬라이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최근 토트넘의 내부적으로 지들끼리 싸우는 모습들, 수비에서의 실수하는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서 저는 그냥 토트넘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유벤투스 대 AS 로마. 자, 홈팀 유벤투스의 경우는 이번 시즌 홈에서 아직까지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을 만큼 홈에서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AS 로마의 경우는 이번 시즌 세리에에서 최소 실점 1위로 수비만큼은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는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 AS 로마가 유벤투스 원정을 가서 승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승무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좀 무승부를 제외하고 유벤투스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로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 카운터택 득점이 세리에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원정팀 AS 로마의 경우 카운터택에 의한 실점이 세리에에서 가장 높은 팀이고, 유벤투스의 세트피스 득점이 세리에에서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원정팀 AS 로마의 경우는 수비의 중심이자 공중볼 장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센터백 에반 은디카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맞대결 전적에서 무승부가 잘 없었던 양 팀이었는데, 가장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3회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4회 연속 무승부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저는 유벤투스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에버턴 대 아스날. 자, 이 경기는 뭐 아무래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에버턴의 단통 패배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경기로, 기본적인 전력에서도 아스날에 밀리는 에버튼인데, 주전 미들 자원인 듀스버리올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에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이드리스 아게이의 선수는 국대 차출, 주전 윙어로 뛰고 있는 은디아의 선수 역시 국대 차출, 여기에 잭 그릴리시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전 자원이 이탈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듀스버리올 선수와 잭 그릴리시 선수는 출전 불투명으로 출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햄스트링 부상일 경우에는 최대한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안 뛰는 게 더 큰 부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출전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에버턴의 경우는 이번 시즌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1승 1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많은 고민 없이 에버턴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맨유. 자, 홈팀 아스톤 빌라는 지금 유로파까지 합치면 9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기세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번 시즌 홈에서만큼은 실점이 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맹구 새끼들이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승리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무승부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드는데, 뭐 어떤 기록 때문에 무승부에 대한 우려가 되는 게 아니라 아스톤 빌라의 승리가 너무 보이는 경기라서 꼭 이럴 때 맹구 새끼들이 초를 치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불안한 거예요.
맨유의 승리는 왜 없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경기에 결정자가 많은 맨유죠. 가끔가다 대갈박 한 방을 터뜨려주면서 미들에서 활약하고 있는 카세미로 선수가 결정하고 오른쪽 측면 공격을 담당하고 있는 운베우모 선수도 국대 차출로 인해서 결정하고 그 밑을 받쳐주는 아마드 디알로 선수마저도 국대 차출로 빠졌기 때문에 페르난데스 혼자 미들에서 똥 빠지게 뛰어다니다가 같은 팀 선수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개쌍욕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힐 확률이 큰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 프리미어리그 공동 3위를 기록 중인데 원정팀 맨유의 경우는 세트피스 실점 프리미어리그 3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아스톤 빌라의 최다 연승 기록을 맨유가 깨주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맨유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2승 1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아스톤 빌라를 믿고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83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도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it all.